호가로는 19억 정도에 나와 있는데 이게 1단지 저층입니다. 웃음만 나오죠. 네. 모든 면에서 조금 빠지는 단지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실거주 만족도가 생각보다 되게 좋아요. 박수 한번 치고 가야죠. 그렇죠. 여기는 저는 사실 서대문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는 2025년 12월 13일 오후 1시 역삼 포스코 타워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케빈님과 함께하는 서울 25개구 단지 임장 단지 투어. 오늘의 9번째 시간은 서대문구입니다. 저도 사실 서대문구를 좀 빨리 하고 싶었는데 아는 단지들도 많지만 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소개해드릴까 고민하면서 준비해봤습니다. 서대문구는 가장 중심인 그 한강과 융산구 있는 쪽에서 서쪽하고 북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마포구 바로 위쪽에 이제 서대문구 저렇게 노랗게 제가 칠해놨죠. 이 서울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일자리거든요. GBD, 광남의 일자리, CBD, 그다음에 종로, 광화문 이쪽 일자리, YBD, 여의도 일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외에 이제 서울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출퇴근한다 하는 곳들이 이제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서대문구는 CBD에 굉장히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종로랑 중구 그리고 광화문 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자, 이렇게 서대문구가 크게 딱 나와 있는데 이 서대문구를 쭉 가로지르는 주황색 도로가 있는데 이 바로 이제 서울을 동그랗게 도는 내부순환도로 그리고 서대문에서 가장 중요한 지하철 바로 3호선입니다. 이 3호선이 너무너무 좋은 이유가 강남까지 가거든요. 나는 강남으로 출퇴근해. 배우자가 종로로 출퇴근해. 수요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지. 이 3호선을 타고 일자리로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구에 비해서 신혼부부들이나 생애 최초로 좀 집을 마련한다 하면은 여기 갈만한데 하는 가격대의 단지들이 서대문에 되게 많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금 걸치긴 하는데 5호선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서대문에서도 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부가연 생활권에서 특히 이 5호선 근접되어 있는 거를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 밑에 쪽으로 쭉 마포를 돌아서 위쪽 은평구로 가는 6호선이 있고 밑으로 공항철도와 새로 생기는 서부선 이제 호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서부선은 서대문구한테 특히 조금 더 중요한 호재인 것 같아요. 그러다 나중에 서부선 생기기 전에 네. 우리 같이 서부선 생기는 역 주변으로 가면서 너무 좋다. 단지 같이 투어 한번 따로 해보려고. 실제로 이렇게 카메라 들고 나가서 현장에서 너무 좋은데. 첫 번째 단지는 이편한 세상 신촌입니다. 박수 한번 치고 가야죠. 그렇지. 여기는 저는 사실 서대문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편한 세상 신촌은. 그렇죠. 이편한 세상 신촌은 거의 아현뉴타운에 좀 약간 발 하나 딱 걸쳐놓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시세가 진짜 마레프 눈치를 정말 많이 봐요. 아현역을 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대단지로 돼 있고 너무 깔끔하게 돼 있잖아요. 이런 점이 이편한 세상 신촌의 위상을 좀 말해주지 않나 이런 그렇지. 생각이 듭니다. 이 신촌 프로지오 쪽 이 언덕이에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서 좌측으로 가면서도 미약하게 언덕입니다. 그래서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멀어질수록 선호도가 떨어지는 면이 있고요. 이 길 건너에는 마포에 아주 자랑스러운 마레프가 위치해 있고 더클래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면은 사실 빌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곧 새 아파트가 들어와요. 이미 3구역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인가도 끝나고 조합원 분양을 하고 있고 그리고 2구역 같은 경우에도 사업시행인가가 나고 토어제 전까지만 해도 막 가격이 활발하게 움직였던 그런 재개발 구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해 놓은 동이랑 107동이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동 그리고 네. 사람들이 가장 조금 비선호하는 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7동은 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곳에서 좀 많이 멀어요. 네.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언덕이 심해요. 여기에 이제 경사 엘리베이터가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대역에서 올라와가지고 경사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면 107동 되게 가까운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뭔가 생활 편의 시설이나 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이용하는 점이나 아현역이랑 바로 연결되어 있는 점 이런 것 때문에 4단지를 사실상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고 그 다음에 3단지, 2단지, 1단지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20평대로는 최고가가 19억 8천 정도 10월에 이제 찍혀 있고 이제 호가로는 19억 정도에 나와 있는데 이게 1단지 저층입니다. 웃음만 나오죠. 네. 84 타입으로는 지금 최고가가 22억 5천. 몇 단지 기준이죠? 거의 뭐 3, 4단지 정도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아마 호가로는 이쪽 뒤쪽으로 해서 20억 정도에 올라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촬영 일자를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해주셔야 되고 이 영상을 또 보고 계시는 지점에서는 또 엄청나게 더 올라 있을 수 있겠죠. 아무튼 너무 좋아하는 단지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데 초중고를 같이 품고 있다는 걸 잘 몰라.
아, 그래요? 2단지 뒤쪽으로 가면은 생각보다 중고생들 되게 많이 다니고 애들 되게 많이 보이고 그래요. 진짜 여기가 되게 좋은 단지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복합적으로 아이들을 키우기도 좋은데 심지어 아연역 초역세권이야. 근데 단지도 신축이야. 말해 뭐해. 너무 좋죠. 여기 사시는 분들. 맞아요. 네네네. 좋습니다. 다음 단지는 신촌푸르주입니다. 제일 넣을까 말까 고민한 단지가 이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알았으면도 좋겠지만 알아야 할까? 라는 생각도 고민도 드는 게 너무 없잖아요. 세대수가. 맞아. 막 임대 세대수 있고 워낙 그러니까. 많으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 편한 세상 신촌 바로 위에 있는 단지인데 이렇게 1단지하고 2단지로 나뉘어져 있는 곳이고 이제 왼쪽에 보면은 부가현 두산이라는 구축 아파트가 있고요. 위쪽에 이 길 건너에는 힐스테이트 신촌이 있습니다. 1단지 쪽에 이제 특이점이 이제 백오동이 임대 물건하고 일반 물건이 같이 있는데 복도식 따라가면은 끝에가 일반 물건이 있고 약간 그래서 제가 보면서도 되게 신기하다. 근데 이때 당시에 여기가 엄청 쌌어요. 11억인가. 나중에는 주변에 있는 호가를 따라가잖아요. 맞아요. 임대동이라고 안 좋아하면 절대 안 되신다. 어쨌든 나중에 싸게 팔면 되니까 어쨌든 돈이 되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싸게 팔면 되는데. 우리가 싸게 샀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입구뷰라고 적혀있는 이쪽 있잖아요. 네. 이쪽에서 힐스테이트 신촌 넘어가는 쪽으로 해서 과선교라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2단지 위쪽으로는 경의중앙선이 노출이 돼 있어요. 네. 이 오고 가는 거를 편하게 하려고 이 다리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공원처럼 딱 맞아요. 되게 좋게 만들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좀 더 사람들이 또 좋아하겠다. 산책하고 이런 것도 더 좋아지고요. 다음 단지는 파크뷰자입니다. 와. 네. 이 순서가 케빈님이 생각하시는 단지 우선순위라고 봐도 될까요? 아니요. 10개 중에? 그건 아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 우선순위는 1번만. 뒤에 있는 애들이 가격대가 좀 낮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우선 순서대로 따따따따 맞춰서 줄 맞추기 한 건 아니다라는 점. 네. 좋습니다.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데올 뉴타운에서의 약간 대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DMC 파크뷰자입니다. 가제울초라는 곳을 이제 초포마로 가지고 있는 1단지 그리고 나머지 1, 2, 3, 4, 5단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대단지입니다. 네. 그리고 이 주변에 다른 가제울 뉴타운의 단지들과 합쳐서 굉장히 큰 세대수를 이뤄가지고 엄청 사람들이 좋아하는 환경을 딱 이루는 그런 단지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25평부터 63평까지 있고 보통 여기도 사람들이 이제 84를 좀 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세권에 붙어 있으면 5구를 좀 많이 주로 보시면 되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에서는 84를 주로 보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쉽고요. 여기는 사실 가장 약점이 교통인데 주변에 역이 없잖아요. 사실 이 가좌역도 약간 일자리로 가는 역할을 잘 해주진 못하거든요. 그렇다고 여기가 교통이 안 좋아? 라고 하기에는 이 큰 길 쪽으로 나오면 여기 중앙차로에 굉장히 많은 버스들이 다녀요. 그래서 여기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편리하게 버스를 타고 이동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교통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다. 이제 사실은 보통 1단지가 가장 크죠. 그리고 초등학교를 품고 있고 그래서 여기를 가장 선호해요. 그래도 이 커뮤니티 센터가 가운데 있고 요 안쪽에 있는 가운데 동들을 사람들이 좀 가장 선호하는 면이 좀 있습니다. 네네. 그 다음으로 선호하는 거는 그 다음으로 이제 큰 2단지. 그 다음에는 4단지.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큰 길가 쪽으로 바로 나갈 수 있고 네네. 또 바로 앞에 금호 리센시아나 가제울 아이파크 신축이 생겨서 신축 상권들, 신축 가게들이 있으니까 좀 이것들을 이용하기 좀 편리하게 생각을 하시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5단지랑 3단지가 항상 네이버 부동산에서 찍어보면은 낮은 가격 순으로 하면 가장 위에 있는 단지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파크뷰자이랑 이편한 세상 신촌을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비교할 단지는 아니에요. 전혀. 여기가 환경은 더 좋아 보여도 확실히 입지가 이편한 세상 신촌이 훨씬 더 우선한다는 걸 알고 계시면 이해할 수 있고 같은 초포마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사실은 84보다는 59를 사람들이 선호하는 사람도 꽤 더 많아 보여요. 맞아요. 여기 지역 같은 경우는 84가 맞습니다. 훨씬 더 선호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단지는 도누민 센트리빌입니다. 이 단지는 꼭 사람들한테 저는 알려주고 싶었어요. 여기는 거래가 많진 않아요. 세대수가 많이 없죠. 네, 그리고 한 번씩 제가 84 타입을 이 리스트업 하면은 왜 여길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곳인데 여기는 위치가 깡패라서 꼭 넘겨짚고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5호선 서대문역을 가지고 있다는 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맞아요. 그 또 걸어서. 그리고 맞아. 사실 서대문역이랑 공덕역 쪽에 생각보다 일자리가 많거든요. 여기서부터 안 보이시겠지만 위쪽으로 갈수록 언덕이 꽤 심합니다. 맞아. 그래서 이 천연뜰한채랑 동부 센트레비 쪽에 가면은 정말 언덕이 심한 요거 보셔야 되는데 요거 여기 딱 이렇게 말버스 타는
다른 데서 딱 이렇게 밑으로 쳐다보면은 이런 식으로 길이 천트라트에서 맞아. 그 도로를 바라보면 도로하고 아파트하고의 단차를 보시면 그 경사를 대략적으로 유추하실 수 있거든요. 단차들이 살벌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요 앞에 있는 단지하고 요 뒤에 있는 단지하고의 선호도가 꽤 많이 차이가 나겠죠. 다만 뒤에 있다고 무조건 안 좋냐? 아니에요. 요 가면 뷰가 딱 달라요. 밤에 보면은 야경이 무시무시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 경사가 심하지 않은 앞쪽에 배치되어 있는 동들이 로얄동인 경우가 좀 많아요. 네네. 선호도가 높고 59 타입 같은 경우에는 204동,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 앞쪽 동을 선호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기는 84하고 가격 차이가 좀 나요. 최고가가 거의 한 12억 7천5구는 84는 최근에 최고 거래된 게 15억 9천. 가격 차이가 꽤 나죠. 맞아. 최근에는 호가가 뭐 거의 17억에 올라와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안에 들어가 보시면 타입이 좀 독특하긴 해도 맞아요. 그래도 이게 입지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단지였어요. 요 앞에 체육 관련된 복합시설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수영장까지 포함된 거 27년도에. 그래서 더 좋아지지 않나? 이 주변 분들은. 다음은 천연뜰 한 채입니다. 천연뜰 한 채 사람들이 생각보다 잘 몰라요.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가성비. 뷰 맛집. 그리고 일단 서대문이요. 맞아요. 요 길을 쭉 타고 올라와서 또 올라오면은 있습니다. 이 근처에서 내가 제일 높게 있다. 이런 느낌으로 있고, 사실 여기가 그 20평대 구조가 좀 많잖아요. 맞아. 네, 여러분이 여기를 딱 가시면 기억해야 될 거를 제가 딱 찝어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지어진 타워형들이 사실 타입이 조금 통풍 잘 안 되고 약간 그런 단점이 있는 곳이긴 한데, A타입이 방 3개, 화장실 2개. 제일 선호되는 곳이죠? 네, 맞아요. A타입을 가장 먼저 보시면 됩니다. 끝. 왜냐면 나머지는 다 화장실이 하나거든요. 네네. 106동이 로얄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 110동이 훨씬 좋나? 근데 이게 사람들마다 선호도가 다르지, 또 로얄동이 딱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그래요. 여기 안에서 지하 주차장이 연결된 동 아닌 라인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 동에서도 라인에 따라 달라요. 30평대 34평은 제가 일부러 거론을 좀 잘 안 하는 게 세대수가 워낙 없어서 실거래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최고가가 작년 최고가인데 8억 3천. 그러니까 벌써 8억대로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 언덕을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심리적인 저항이 있느냐 이게 느껴지는 건데, 이제 10억 언더로 봤을 때 이 위치에서 출퇴근을 할 수 있다. 버스 한 번만 타면은 바로 광화문, 서대문 이쪽인데 너무 좋죠. 이게 지금 이제 9억이 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실거래가 9억 후반까지 나온 걸로. 그러니까 와. 이제 과다 푸르지오가 딱 그런 맞아, 이 가격. 이 가격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타워형이. 맞아. 다 둘 다 언덕에 있고. 다음은 홍제 해링턴 플레이스입니다. 지은 지 얼마 안 된 신축이에요. 이 친구를 좀 가지고 온 이유는 뭐냐면, 여기를 찾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은 것 같아서 사람들한테 좀 말해주고 싶었어요. 홍제 해링턴 생각보다 좋다. 뭐가 좋냐? 일단 이 걸어서 나가는 길이 정비가 됐잖아요. 네네. 3호선 홍제역을 걸어서 도보로 5분 이내 갈 수 있다에 왼쪽에 초등학교가 붙어 있다. 그리고 여기서 가면 거의 평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연식이 좋아. 사람들의 선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단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가 되게 네모 모양으로 반듯하게 있지만 가장 끝에 117동하고 118동이 20평대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네이버 부동산에서 호가가 가장 낮거든요. 맞아. 여기까지는 너무 먼 것 같기도 하고 여기가 동강 간격이 생각보다 좀 좁아요. 근데 가격이 엄청 싸면은 저는 여기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101동하고 102동. 네, 뷰가 좀 나오는 그 층으로 가면은 너무 좋거든요. 초등학교도 가깝고 역도 가깝고. 경쟁이 되는 곳이 그 맞은편에 있는 신축 단지들이랑 맞아요. 녹번역에 있는 단지들. 맞아요. 녹번 이편에서 캐슬. 노기캐보다 항상 앞서 나가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살짝 조금씩 얘가 앞섭니다. 네. 보통 이 홍제 쪽을 어디랑 같이 많이 비교해서 보냐면 기름 쪽이랑 많이 비교해서 보거든요. 그러네. 왜냐면 기름 대장보다 살짝 늦잖아요. 맞아요. 노기캐가. 근데 홍제는 그 사이인 것 같아요. 기름 대장 바로 다음 뒤따라가는 후발주자,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환경은 기름이 좋은데 교통에서 난 3호선 무조건 타야 돼 하면은 여기 오죠. 네. 다음은 부가연두산입니다. 네. 이편한세상 시천이랑 신촌 프루지오 바로 옆에 있는, 여기도 이제 나름 한 언덕한 그런 단지입니다. 그렇죠. 네네. 여기는 25평 단일 세대로 돼 있습니다. 네.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죠. 복도식으로 방 3개 화장실 하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경사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타고 여기나 아니면 놀이터 쪽으로 딱 들어와가지고 두산으로 바로 가로질러서 가시는 그런 루트로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이용을 하시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동은 백삼동이나 요 백사동을 좀 많이 좋아합니다. 백사동 같은 경우에는 가깝다 보니까 맞아. 언덕인 입장에서는 역을 좀 가까이
가까이 이용하는 거를 좀 좋아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백삼동 같은 경우에는 뷰. 여기 보면 앞에는 전부 막혀 있다 보니까 백삼동에서 나오는 뻥뷰를 사람들이 좀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가 11억을 찍었습니다. 지금 이번에 10월에. 2025년 10월 11억이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가 9억 이렇게 막 봤죠. 맞아요. 다음 단지는 독립문 극동입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단지이기도 해요. 이 서대문역부터 바로 뒤에 있는 단지인데 독립문역 초역세권이고요. 네. 여기는 98년식으로 28년 차입니다. 꽤 오래됐어요. 이제 여기 들어가려면은 수리해야 돼요. 요 앞에 쪽에 보면은 백구동하고 백육동이 있는데 백구동은 84 타입, 백육동은 5구 타입. 각각 로얄동. 네, 로얄동입니다. 여기가 사실 온덕도 되게 얼마 안 되고 역도 되게 가깝고 해서 사람들이 이쪽을 제일 많이 선호를 합니다. 여기 가면은 신혼부부들은 좋아하지만 오래 살지 못하는 이유가 좀 학교가 너무 멀고 아이 키우는 게 조금 꺼려지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이사를 많이 하시는 것 같긴 해요. 그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한 템포씩 살짝 느리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10월에 최고가가 11억 3천, 그리고 84는 13억. 생각보다 11억을 너무 늦게 넘겼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였어요. 독립극동이 동작구에 있는 신동아 리버파크랑 비교를 하는데 신동아 리버파크는 많이 갔고 이 단지도 저는 사실은 그만큼 갈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해요. 맞아. 입지 자체가 좋아서. 최근에 84가 좀 쌌었어요. 여기가 12억대여가지고 되게 쌌었습니다. 다음 단지 넘어가겠습니다. 연희파크 푸르지입니다. 여기 어디냐면 이쪽으로 내려가면 아까 DMC 있었잖아요. 내부순환 타고 쭉 홍제천 타고 쭉 올라오다 보면은 긴 단지죠. 오른쪽에 긴 단지 하나 있습니다. 맞아. 여기 좀 이런 단지도 있다. 그래서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가져왔는데 여기 가까이서 보시면은 여기가 연희동이잖아요. 그 연세대 왼쪽 좌측에 있는 여기서 넘어오는 게 생각보다 언덕이어서 사실은 이 단지는 좀 자차로 어디를 다니시는 분들이 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모든 면에서 조금 빠지는 단지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실거주 만족도가 생각보다 되게 좋아요. 매물도 잘 안 나오고 이렇게 20평대랑 30평대, 40평대까지도 있습니다. 5구는 한 9억 5천 정도, 84는 12억이 좀 안 되고. 이게 또 연희동 쪽에 서부선이 호재가 있지만 또 이 단지랑은 또 거리가 좀 있어요. 맞아요. 서부선 호재를 못 받아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 가격까지 쭉 져가면서 사느냐. 왜냐면은 서대문 가재울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그렇지 않겠지만 생각보다 자차와 버스 이용률이 높습니다. 맞아요. 84가 12억이라는 건요. 그 위쪽에 있는 단지들이 지금 그 5구가 12억이 가는 단지들이죠. 맞아요. 저기 그 명지대역 앞에 생기는 단지들이 그 정도까지 따라간다는 소리예요.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 가격대에서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여기가 잘 돼 있습니다. 마지막 홍재환 현대입니다. 여기는 결코 지나칠 수 없는 서대문의 대표 가성비, 길게 언덕 위쪽에 자리 잡고 있고 앞에 빌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빌라들을 통해서 언덕을 좀 올라가야 이 단지로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진입하는 데는 불편함이 있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사실 서대문구 거의 대부분이 언덕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크게 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없는데 평지에서 오면은 그걸 좀 느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여기랑 완전 형제인 인왕산 현대가 있어요. 이게 뭐 썰로는 같은 단지로 지으면은 세대수가 너무 커져서 뭔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나눠서 지었다고 들었어요. 이 바로 앞에 인왕산현대 앞에 이제 조그만한 5층짜리 아파트인가 뭐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홍대 3구역으로 좀 있으면은 620세대 정도 아파트로 지어지더라고요. 진행이 거의 다 돼서 여기도 한 84가 10억 정도 한다 하더라고요. 네네. 홍대역을 가까워요 여기가. 맞습니다. 특히 홍대역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홍대 해링턴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이쪽 동들을 좀 많이 선호를 하세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백오동. 네, 초등학교도 근접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5구는 최고가가 한 8억 9천 정도, 84는 한 11억 5천인데 둘 다 21년도 아직 고점을 못 넘은 건데 그래도 8억 초중반에서 아직은 거래가 되고 있고. 내가 이 단지가 8억 9천인 것을 보면서 느끼는 점이 사람들의 소득이 과하게 늘어났다는 게 느껴져요. 과하게 늘어났다? 과하게 늘어났는데 부동산 가격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를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2년 동안 사람들을 도우면서 느꼈던 게 눈이 왜 이렇게 높아졌지? 왜 21평을 안 찾지? 왜 24평을 기본으로 두고 연식을 먼저 보지? 했는데 이번에 도쿄임장 하면서 현지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슈퍼 커플이라 부르거든요. 연 소득이 개인당 이제 680만 원, 그러니까 7천만 원 정도 되는 사람들. 대기업 2명 다니면 슈퍼커플이에요. 그건 맞죠. 근데 가격은 너무 낮거든? 근데 눈이 너무 높아. 내 수준에는 여긴데 이게 있는 거야.
우리 동료들은 이곳에 사는데 내가 여기 한다고? 이런 이런 걸 인정 못하는 지금 상황이에요. 네. 내가 그것 때문에 아직 부동산 가격이 덜 올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이런 외곽에서 정고점 못 넘긴 단지인데 되게 위치 좋은 단지들. 서울은 특히나 교통, 직장 접근성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데도 맞아, 불구하고 사실 복도식이다? 이런 것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요약하면 눈 높아졌다. 이게 인플레이션이 안 올 수가 또 없겠구나. 소득 수준이 높아졌다는 걸 사실은 간과한 채 부동산 가격은 아직까지 이제 시작이다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서대문구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교통 역세권입니다. 서대문구 자체가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딱 지하철 노선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은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교통 역세권 가장 먼저 보시고, 그리고 제가 위치를 넣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진짜 CBD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지만 약간 언덕인 독립문 생활권이 있잖아요. 여기도 생각보다 여러분이 먼저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게이트 단지. 이제 신혼부부분들이나 새롭게 이제 진입하셔야 되는 분들 어디를 보시면 되냐? 홍제원현대입니다. 바로 나왔네요. 바로 나왔죠. 너무 좋지 않나요? 8억대 이런 단지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현대 단지도. 직장 출퇴근하면서 10억대의 언더로 본다 그러면 사실 이런 단지들은 절대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내가 돈이 좀 더 있어. 그래서 10억 이상을 갈 수 있어. 그러면은 뭐 더 괜찮은데 갈 수 있긴 한데, 내가 만약에 돈이 없다 그러면 이런 데 너무 좋죠. 지금 실거주하는 데는 절대 망설이지 말고 선택해야 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10억 미만은. 네. 그런 점에서 오늘 서대문구 충분히 의미 있는 컨텐츠였다고 생각을 해요. 네. 좋습니다. 오늘 서대문구의 케빈님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돈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